본점을 이전하는 이유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 이거죠. 임대차 계약 기간의 종료입니다. 요즘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잡아놓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종료 기간은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서 이전하는 것 등, 즉 내가 부산에서 본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그래서 본점 자체를 이전하고 싶다. 혹은 지점을 뒀지만 지점 가지고 포화 상태라서 본점을 이전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본점 이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과 정관을 변경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정관의 본점 소재지를 체크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의 기재가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해도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는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제3자에게 공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가 관내 이전이라 하더라도 정관의 주소지가 어디까지 기재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관의 주소지가 본점은 서울 특별시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소환경구역까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내에서 어디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정관을 손댈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서울시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정관의 변경이 없죠. 이런 경우는 등기 사항만 발생하는 겁니다. 정관 변경이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 주총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등기만 해야 되면 1인 이사의 결정서나 이사회 의사록만 가지고도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관에 만약에 지번까지 기재되어져 있다. 즉 서울의 본점을 정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번지에 둔다. 이렇게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지 수까지 기재했기 때문에 번지 자체가 변경이 되면 정관이 변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서울시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움직일 때마다 정관 변경 플러스 등기가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관을 설명드릴 때 정관을 법무사 사무실에 작성할 때 최소 행중구역까지만 기재해 주는 것이 추후에 본점 이전을 할 때 좀 유리하다. 라고 했던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본점 이전에 대한 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정관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관에 해당 본점의 주소지가 어디까지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본점 이전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점 이전의 종류에는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관내와 관외라는 것은 상업 등기를 관할하는 관할을 얘기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변경이 있냐 없냐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업무에 들어가시는 분들, 본점 이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관할이 어디야? 어디까지가 관할이야? 이렇게 지도에 그어 놓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할을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역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관할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 메인 화면에 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가까운 등기소 찾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 찾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등기소 찾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 화면에서 크게 이렇게 명칭으로 찾기하고 지도로 찾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도로 찾기로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지도 찾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서울 지도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내가 이전하려고 하는 곳을 찍으면 됩니다. 찍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관할을 설정하는 등기소 찾기는 부동산 등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내가 서대문구로 본점을 이전하고 싶어요. 서대문구에 있는 어떤 빌딩으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사무실을. 그러면 찍었는데 여기 나타나는 잘 보시면 관할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가 법인을 관할하는 등기국이 아닙니다. 메인은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괄호가 되어 있죠. 단 상업등기와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관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 즉 상업 등기를 어디서 관할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찍으면 여러분 이제 관할이 특정됐어요. 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러면 현재 내가 나의 등기부상 우리 회사의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어딘지 알 수 있죠. 그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관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울시 내에서는 모든 상업 등기는 여기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등기국에서 다 관할합니다. 그래서 서울 관내에서 움직일 때는 관내 이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내와 관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관내와 관외 이전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이전은 말 그대로 둘 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예요, 이사. 쉬운 겁니다. 집 이사하듯이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관내 이전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집 이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의미가 주소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에 변경되는 것도 본점 이전란의 소재지만 변경돼요. 여러분들이 집을 이사하면 주민등록상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주소가 바뀌죠. 그죠? 그것과 유사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해날 관할 등기소도 한 개만 존재합니다. 관 내에서 이전하니까 업무를 맡아보는 것도 역시 처리하는 것도 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도 등기부만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때 정관 변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등기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관외 이전은 관할 외로 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관할 외. 따라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 관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순한 주소의 변경이라는 개념보다는 마치 이렇게 설립의 개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설립. 그래서 왜 그런지 보시면 등기의 실행이 일단 구소재지. 서울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구소재지고 부산으로 가는 게 신소재지입니다. 자, 본점 이전 등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한다고 하면 구소재지에서는 등기부를 폐쇄해버립니다. 이렇게 등기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이렇게 부산 등기구에서 등기부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를 폐쇄해버리고 여기를 새로 하나 만듭니다. 이게 마치 부산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형태를 취하죠. 그래서 설립의 개념이 있다. 설립의 개념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설립의 개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냐면, 나중에 나중에 이 비용과 세금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설립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본점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도 설립의 개념이 있다. 관외 이전은. 다음으로 관련 등기소도 역시 구관할 등기소와 신관할 등기소 두 개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각각의 업무가 신청이 발생하죠. 신등기소에서는 등기소를 폐쇄하죠. 변경시키고 여기 구등기소에서는 그다음에 신등기소에서는 새로운 등기를 만들죠. 이렇게 해서 두 건의 등기가 필요합니다.